안녕하세요. Bridging the Language Gap: Dynamic Learning Strategies for Improving Multilingual Performance in LLMs 라는 논문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석사 연구생 정수현입니다. 목차는 논문의 구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먼저 Introduction과 Related Work입니다. 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LLM은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며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현재 LLM들은 대부분 영어 및 라틴 문자 기반 언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명확한 한계를 가집니다. 이로 인해 한국어와 같은 비영어권 및 다국어 환경에서는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슬라이드 우측의 표는 다국어 질의응답 데이터셋인 타이디 QA에서의 성능을 비교한 것인데, GPT 3.5나 GPT-4 같은 범용 LLM들의 점수가 60점대에 머무는 반면, 다국어 처리에 특화된 모델인 툴XXL은 84.6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LLM이 다국어 환경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언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존의 해결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접근법 또한 뚜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강화하는, 즉 LLM을 처음부터 학습시킬 때 더 많은 다국어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저작원 언어의 경우 학습시킬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고 수많은 언어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엄청난 계산 비용을 요구합니다. 또한 특정 언어들로 미세 조정을 하더라도 학습에 포함되지 않은 언어에 대해서는 여전히 낮은 성능을 보이는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프롬프트나 임베딩 같은 외부 설정을 최적화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보편적으로 가장 좋은 전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추론에 효과적인 생각의 사슬, COT 프롬프트는 핀란드어나 타밀어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존 언어들은 대부분 하나의 설정을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정적 접근에 머물렀는데, 언어마다 특성이 매우 다른 다국어 환경에서 하나의 사이즈가 모두에게 맞는 이 접근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앞서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바로 동적 런타임 선택 프레임워크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고정된 설정을 사용하는 대신 각각의 쿼리가 들어올 때마다 해당 언어와 태스크에 가장 적합한 프롬프트, 모델, 임베딩 조합을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어 질문에는 서유럽 언어의 강한 모델과 성별 명사를 잘 처리하는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어순이 자유로운 힌디어 질문에는 그 특성을 고려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본 논문의 핵심 기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레그 구조의 최신 다국어 임베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이고, 둘째는 어떤 조합이 최적인지를 예측하고 선택하는 경량의 트랜스포머 모델인 동적 학습 프롬프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동적 접근법을 통해 기존 사전 훈련 모델 대비 10에서 15%, 그리고 특정 언어에 비효율적으로 미세 조정된 모델 대비 4배 이상의 압도적인 성능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다국어 태스크, 데이터셋 및 그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가 다루는 태스크와 데이터셋입니다. 태스크는 검색 증강 생성, 즉 레그 기반의 질의응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외부 문서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 답변을 생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LLM의 실용성을 보여주는 좋은 척도입니다. 이를 위해 총 18개의 언어를 포함하는 2개의 주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11개 인도 계열 언어로 구성된 인디 QA이고, 둘째는 9개의 언어학적으로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타이디 QA입니다. 타이디 QA의 경우 전체 문서가 아닌 정답이 포함된 단락만 주어지는 골드 P 태스크를 사용해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입니다. QA 태스크에서는 정통적으로 예측과 정답 간의 단어 일치도를 측정하는 F1 점수를 사용합니다. 특히 다국어 환경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추가적인 전처리를 포함하는 MLQA F1을 사용하는데, 이 논문 역시 이 MLQA F1을 기본 평가 지표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적인 평가 방식 자체에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제한된 정답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셋은 하나의 질문에 단 하나의 정답 문자열만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우측의 마라티어 예시처럼 모델이 찬드라얀 1호는 어느 기관의 임무인가? 라는 질문에 이스론의 켈레라고 완벽하게 대답해도 데이터셋의 정답은 이스론의 라는 한 단어뿐이라 F1 점수가 낮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엄격한 평가 지표입니다. F1 점수는 단어 일치를 기반으로 하므로 의미는 같지만 단어 구성이 조금만 달라져도 점수를 크게 깎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은 GPT-4와 같은 고성능 LLM을 평가자로 활용하는 GPT 어노테이터라는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안합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먼저 LLM이 생성한 답변이 의미적으로 올바른지 GPT 어노테이터가 yes, no, 팔디널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yes로 판단된 답변들을 기존 정답셋에 추가하여 풍부한 정답셋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풍부한 정답셋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한 F1 점수를 GPT 어노테이터 F1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새로운 방식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인간 평가와 비교한 결과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결과와 같이 GPT 어노테이터가 기존 방식보다 인간의 판단과의 오차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오차를 30%나 줄여 LLM의 실제 다국어 성능을 훨씬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임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이 GPT 어노테이터가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가 품질이 평가자로 사용되는 LLM의 해당 언어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용 전 소규모 데이터에 대한 인간 평가와의 비교 검증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언어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GPT 어노테이터의 성능을 검증할 때 비교 기준으로 삼았던 인간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해당 슬라이드는 당시 인간 평가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실제 가이드라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정답을 맞췄는지가 아니라 완벽히 정답인 경우에 yes, 부분적으로 맞거나 사소한 오류가 있는 경우 partial, 완전히 틀린 경우 no와 같이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yes 평가를 가지고 최종 점수를 재계산하는 과정이 바로 알고리즘 4입니다.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설명드리면 1단계에서 유효한 정답 목록을 만들고 2단계에서 데이터셋의 기존 정답을 먼저 추가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GPT 어노테이터가 yes라고 판단한 LLM의 생성 답변들을 이 목록에 추가하여 정답셋을 확장합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모델의 답변을 평가할 때 기존의 정답 하나가 아닌 확장된 정답 목록 전체와 비교하여 최종 F1 점수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의미적으로 올바른 다양한 표현들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GPT 어노테이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LLM에게 내렸던 실제 프롬프트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You are a multilingual evaluation assistant라는 문장으로 LLM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yes, no, 펄티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 지침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설계된 프롬프트를 통해 일관성 있는 자동 평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국어 LLM을 위한 프롬프트 전략입니다. 먼저 다국어 환경에서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배경입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 설계는 LLM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영어 환경에서도 어려운데 문법, 구문, 어휘가 제각각인 다국어 환경에서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기존 전략들은 명확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추론 능력이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진 COT 프롬프트는 논문에 따르면 형태론적으로 복잡한 핀란드어나 타밀어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특정 환경에서만 효과적인 전략들이 많았기에 어떤 전략도 보편적으로 최고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좋은 성능을 보인 5가지 핵심 전략을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는 질문, 지시사항 등 모든 것을 사용자의 원본 언어로 제공하는 모국어 프롬프트. 두 번째는 LLM이 가장 잘하는 영어로 번역하여 처리하는 번역 후 테스트.
세 번째는 영어가 아닌 언어학적으로 유사한 다른 고자원 언어를 거쳐가는 유사 고자원 언어 활용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종합 전략입니다. 원본 언어 답변 종합은 앞선 세 전략의 결과를 각각의 원본 언어로 받아 종합하는 방식이고, 영어 답변 종합 후 번역은 모든 결과를 영어 상태에서 종합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종합 전략은 계산 비용이 높지만 각 전략의 단점을 보완하여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다섯 가지 전략 중 Similar High Resolved Language, 즉 유사 고자원 언어 활용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언어가 유사한 고자원 언어인지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해당 슬라이드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보여줍니다. 이 알고리즘은 도우미 언어를 찾기 위해 평가 점수를 계산하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더 적합한 언어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점수는 두 언어가 언어학적으로 가까울수록, 데이터가 풍부한 고자원 언어일수록, 그리고 LLM이 선호하는 라틴 스크립트를 사용해 가산점을 받을수록 최종 점수가 낮아지도록, 즉 더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 전략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인디QA 데이터셋의 결과이며 해당 표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최고 전략은 없습니다.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GPT-4와 3.5는 모노와 원본 언어 답변 종합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반면, 믹스트라 모델은 트랜스와 같은 번역 기반 전략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즉, 모델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 지표에 따라 선호하는 전략이 다릅니다. 정통적인 MLQA F1 점수로는 모노와 원본 언어 답변 종합이 높았지만, 파란색 박스처럼 의미적 유사성을 평가하는 GPT 어노테이터 점수로는 트랜스와 번역 언어 답변 종합의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떤 규칙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평가 지표의 중요성입니다. GPT 어노터를 사용하자 GPT 3.5의 정확도가 28%나 향상되며 GPT-4와의 성능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모델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선 올바른 지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향은 타이디 QA 데이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이디 QA에서도 모노와 어그리게이션 소스 전략이 번역 기반 전략들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평가 지표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는 형상도 동일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인디 QA에서 내린 결론, 즉 최적의 프롬프트 전략은 데이터셋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데이터셋의 평균 성능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언어 수준에서는 어떨까요? 해당 슬라이드는 인디QA의 11개 언어별 상세 성능입니다. 전체적으로 어그리게이션 소스와 모노 전략이 우세하지만 언어별로 살펴보면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드에 언급된 것처럼 타미러와 텔레고어 같은 저자원 언어에서는 오히려 트랜슬레이트, 즉 번역 기반 전략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보편적인 최고 전략은 없으며 언어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달라진다는 핵심 주장을 개별 언어 수준에서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타이디 QA에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디 QA에서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모노, 즉 모국어 전략이 가장 우세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벵고로와 텔루구어는 두 데이터셋에 공통으로 포함된 언어인데, 인디QA에서는 다른 전략이 선호되었던 반면 타이디QA에서는 모노가 최고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는 최적의 프롬프트가 언어뿐만 아니라 질문의 분포나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서도 극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각 쿼리에 맞는 전략을 동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이 논문의 최종 결론에 대한 설득력을 더욱 더해주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의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인 하이브리드 접근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LLM의 한계입니다. GPT와 같은 LLM은 답변을 유창하게 생성하지만 학습 데이터와 영어 중심이라 다국어 문맥을 깊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임베딩 모델 역시 다국어 환경에서는 최적의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반면 다국어 임베딩 모델은 강력한 강점을 가집니다. XLMR이나 코히어처럼 처음부터 다양한 언어로 학습된 모델들은 여러 언어 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훨씬 더 잘 포착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레그 파이프라인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핵심 아이디어로 제안합니다. 즉, 정보 검색은 다국어 전문 임베딩 모델에 맡기고 생성은 LLM에 맡겨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GPT의 기본 임베딩인 에이다와 개선 버전인 에이다 버전 3, 그리고 다국어 소타 모델인 XLMR과 코이어 버전 3 이렇게 총 4가지 모델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이제 성능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인디QA 데이터에서의 종합 결과입니다. 해당 표는 각 임베딩 모델을 사용했을 때 F1 점수를 보여줍니다. 빨간색으로 강조된 코히어 임베딩을 사용했을 때 GPT-4 터보의 성능이 가장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 에이다 임베딩과 비교했을 때 코히어 임베딩은 MLQA F1 점수 기준 최대 7%, GPT 어노테이터 점수 기준 최대 2% 성능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결과는 LLM의 생성 능력에 강력한 다국어 임베딩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실제로 다국어 태스크 성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평균 성능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언어 수준에서의 어떨지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왼쪽 인디QA를 보시면 대부분의 인도 계열 언어에서는 코히어가 선호되지만 오리야어나 펀자브어 같은 일부 언어에서는 에이다나 에이다 버전 3가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타이디 QA에서도 영어나 텔레고어에서는 코히어, XLMR이 선호되지만 나머지 언어에서는 에이다 계열이 더 우세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임베딩이 최고인지는 언어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정을 실시간으로 찾아야 하는 동적 선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타이디 QA 데이터셋의 전체 성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는 부록에 포함된 타이디 QA 데이터셋에서의 종합 성능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디 QA 데이터셋과는 달리 타이디 QA에서는 코히어나 XLMR 같은 전문 임베딩 모델보다 오히려 GPT의 기본 임베딩인 에이다가 가장 좋거나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추가 실험은 어떤 임베딩 모델이 최고인가는 데이터셋과 언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다국어 성능 향상을 위한 동적 학습 접근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3절과 4절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언어에 맞는 만능 해결책은 없다. 그렇다면 이 핵심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각 쿼리마다 최적의 구성을 동적으로 결정하여 다국어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모델은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3가지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정답 데이터가 있을 때 학습하는 오프라인 학습, 실시간 데이터에 적응하는 온라인 학습, 그리고 새로운 언어나 데이터셋에서도 강건한 유연성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LLM의 표현력과 CNN의 특징 추출 능력을 결합한 독특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제안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백본으로는 라마2 70B 모델을 사용하여 주어진 태스크와 모든 설정 조합을 고차원 벡터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헤더에서는 이 벡터들을 입력받아 각 설정 조합이 얼마나 높은 F1 점수를 받을지를 예측하는 컨볼루션 ND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모델의 추론 과정을 보여줍니다. 1단계는 사용자의 질문과 설정 조합이 입력되면 백본이 이들을 벡터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헤드가 이 벡터를 분석하여 모든 조합에 대한 예상 F1 점수를 출력하면 마지막으로 모델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설정을 최적공적으로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다음으로 이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핵심은 데이터 상황에 따라 학습 전략을 다르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왼쪽의 오프라인 설정은 연구실 환경처럼 모든 조합에 대한 정답 F1 점수를 알고 있을 때를 가정합니다. 이때의 목표는 모델의 예측값 전체가 정답값 전체와 가장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만들어진 MSE 손실함수를 사용해 포괄적으로 학습시킵니다. 반면 오른쪽의 온라인 설정은 실제 서비스처럼 선택된 단 하나의 설정에 대한 피드백만 있을 때를 가정합니다. 이때는 계산 효율을 위해 희소 MSE 손실함수를 사용하여 피드백이 있는 단 하나의 예측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빠르게 적응해 나갑니다. 방금 설명드린 오프라인 온라인 학습 과정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해당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상단을 보시면 앞서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점수 예측 과정이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추론을 보시면 오프라인에서는 가장 확실한 선택인 아그맥스를, 온라인에서는 탐색을 위해 확률 기반인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 전략적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학습 부분 역시 오프라인에서는 전체 MSE를, 온라인에서는 희소 MSE를 사용하는 로직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과 평가를 위해 전체 데이터셋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전체 데이터셋의 60%는 모델의 핵심 지식을 구축하기 위한 오프라인 학습용으로, 20%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응 능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온라인 적응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20%를 최종 성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활용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학습 실험 결과입니다. 성능 비교를 위해 두 가지 기준선을 설정했습니다. 가능한 설정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무작위 선택과 전체 데이터셋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던 하나의 설정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최고 단일 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적 학습 모델은 무작위 선택보다 17%, 최고 단일 설정보다 11%더 높은 F1 점수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모델이 예측한 상위 5개 설정 안에 실제 정답이 포함될 확률인 탑5 정확도 역시 최대치에 가까워 모델의 예측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온라인 적응 후의 성능입니다. 오프라인 학습을 마친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추가적으로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온라인 적응 후 모델의 성능은 달성 가능한 최대 성능에 매우 근접했습니다. 여전히 무작위 선택보다 15%, 최고 단위 설정보다 7%더 높은 성능을 유지하며 적은 데이터로도 매우 효과적으로 적응함을 증명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이 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테스트한 결과를 보입니다. 이 모델은 강력한 일반화 성능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처음 보는 언어에 대한 적응입니다. 특정 언어들을 제외하고 모델을 학습시킨 후 이 언어들로 온라인 적응을 진행한 결과 기준선 모델들을 큰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이는 모델이 생소한 언어에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처음 보는 데이터셋에 대한 적응입니다. 인디 QA로 학습한 모델을 완전히 다른 분포를 가진 타이디 QA 데이터셋에 접근시킨 결과 단 20%의 데이터만으로도 최대의 F1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모델이 다양한 종류의 질문과 데이터 분포에도 매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동적 학습 접근법은 특정 언어에 맞춰 미세 조정된 최신 모델들보다 F1 점수 기준으로 4배 이상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비교 사례를 보시면 10개 이상의 인도 언어로 미세 조정된 나바라사 모델의 F1 점수가 10%에 불과했던 반면 해당 모델은 60에서 70%의 점수를 꾸준히 달성했습니다. 특히 칸나다어로 특별 훈련된 모델이 2% 미만의 점수를 받은 반면 해당 모델은 칸나다어로 훈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6%의 F1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언어에 맞춰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정통적인 방식이 실제 질의응답 태스크에서는 한계가 명확함을 보여줍니다. 반면 동적 학습 접근법은 언어별 미세 조정 없이도 다양한 언어에서 월등히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각 언어에 맞는 모델에 따라 개발하는 것보다 범용 모델을 기반으로 최적의 실행 방식을 동적으로 찾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먼저 핵심 연구 결과 요약입니다. 첫 번째로 동적 접근의 필요성입니다. 실험을 통해 프롬프트 전략이 보편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와 모델에 걸쳐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동적이고 언어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접근의 효과입니다. 코이어와 같은 다국어 전문 임베딩 모델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GPT-4 터보 모델에서 최대 7% 성능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임베딩 선택이 언어 간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연구의 핵심인 동적 프레임워크의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제안한 동적 구성 프레임워크는 기존 정적 모델이나 기준선 모델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국어 태스크 성능을 10에서 15% 향상시켰고, 특정 언어에 미세 조정된 모델보다도 최대 4배의 성능 향상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와 미래 방향성입니다. 가장 큰 의의는 효율성과 미래 확장성입니다. 해당 논문은 비용이 많이 드는 미세 조정 없이도 LLM의 다국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동적 프레임워크는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모델이나 전략들을 쉽게 통합할 수 있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 및 추가 연구입니다. 비록 이 연구가 다국어 성능 향상에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지만 여전히 모든 언어를 포괄하지 못하며 LLM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전략이나 임베딩은 데이터셋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더 다양한 태스크와 데이터셋으로 이 접근법을 일반화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다국어 LLM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적 학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앞으로 폴리글롯 LLM의 성능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